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소식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기 약재입니다. 심상치 않은 은행채 금리 상승세, 대출금리 더 오른다. 지금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한 달 새 0.7%포인트 상승을 했다 합니다. 엄청난 가파른 상승세예요. 자,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시장금리가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 기준금리 인하도 불투명해졌고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를 위협할 가능성까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는 거 대표적인 수요 감소 요인이 됩니다. 자, 길게 볼 필요 없이 2월 저점 대비 금융채 금리가 어떻게 변했나 볼게요. 2월 6일날 3.5% 수준이었던 1년 금융채 1년물 금리가 3.93%까지 올라갔습니다. 0.36%포인트 올라갔고요. 5년물 같은 경우는 4%에서 4.47%까지 0.43%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금융채 1년물 금리가 3.9%대가 되니까 예금금리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월 초 이후에 자취를 감췄던 3.8%대의 예금금리가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은행 원 플러스 예금금리가 3.8%가 됐습니다. 1년 기준으로. 자, 그동안 3.5에서 3.6%가 많았었는데 은행채를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예금금리도 같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1년물 금융채 금리가 3.9%를 넘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예금금리도 3.9%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쇼킹부동산에서는 예금금리가 4% 중반이 넘으면 위험신호로 분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금금리가 4% 중반이 될 경우에 대출금리가 매수자가 살 수 없는 금리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죠. 참고로 작년 11월 달에는 예금금리가 5%까지 올랐었고 대출금리는 6%가 됐었던 겁니다. 자, 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은행권의 최저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자, 특판대출 기준으로 한 4.5% 전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4.45부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2월 초 4.2, 4.3%에 비해서는 지금 한 30bp 0.3%포인트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지금 변동형 금리를 밀고 있는 인터넷 은행으로 지금 이쪽으로 수요가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 변동형 대출금리는 그렇게 밀고 있지 않고 이 5년 고정상품만 밀고 있는데 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더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 이거 금리 고점 아니었나? 1월달 이후에 초금매가 빠르게 사라진 이유 중 하나가 1월 금통 이후에 금리 고점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시장금리가 다시 뛰고 있는데 이제 슬슬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4.5%면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자, 이렇게 금융채 금리가 치솟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수준 그리고 더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그에 맞게 올라갔고 대한민국도 연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장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4.08%까지 갔다가 3.95%까지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니, 미국 긴축 우려가 큰데 왜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했나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지표는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나 신호가 없었어요. 미국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서비스업 부분에서 실제 발표치가 55.1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측치 54.5보다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진 거는 야, 1월 지표는 약간 미친 것 같아. 2월 지표부터는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나. 일단은 고용지표는 1월 달에 날씨 변수가 있었고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마다 벤치마크를 바꾸는데 통계상 집계 방식의 변화 때문에 뭔가 어뷰징이 있었을 것이다. 2월부터는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야, 2월 나아지는 전망을 보면은 연준에서 빅스텝을 밟지 않고 25bp만 올릴 가능성,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 워낙 단기간에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특히 단기물 같은 경우는 뭐 5%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야, 주식 사지 말고 이거 사자 해서 채권 수요가 늘어난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 하락폭이 좀 제한이 됐어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01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한때 1320원을 넘었었죠. 3월 빅스텝 가능성은 현재 28.4%의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2월 지표에 주목할 때인 것 같아요. 자, 2월 지표에 따라서 1월 지표가 그냥 유난히 이상했던 거다. 아니다.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의 지속 지표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세계 식량 가격 11개월째 하락 소식입니다. 자,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2월 가격 지수를 발표했대요. 자, 129.8로요. 전월 130.6보다 0.6%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에 159.7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1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2014년부터 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기준하고 160 가까이 올라갔다가 현재 130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나 식량 가격 지수 보면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급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 크게 둔화가 되면서 2021년 9월 수준까지 돌아갔다는 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키부동산은요, 연속된 금리 변화가 부동산을 이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금리 변화 예상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런 짤도 있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준 의장도 앞으로 미래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표의 연속성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보기 이전에, 예상하기 이전에 물가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게 좀 저는 더 빠르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물가 전망에 따라서 부동산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물가 전망을 어떻게 한다?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물가가 낮아질 거란 흐름이면 금리도 같이 낮아질 가능성, 그런 부동산 시장을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물가가 높아질 흐름이라면 금리도 같이 높아질 가능성, 저희가 2021년에 이제 고금리 가능성, 그에 따른 긴축을 계속 경고드렸었죠.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원자재 가격은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국제유가, 두 번째, 국제 식량 가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국제유가는요, 7월부터 1년 전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배럴당 110불 기준에서 현재 80불까지 낮아졌죠. 마이너스 27.2%입니다. 자, 국내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도 이제 영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2022년 3월에 1,900원 수준, 거의 2,000원까지 갔었던 휘발유 평균 가격이 현재 1,580원까지 떨어졌고요. 비슷한 금액까지 올라갔었던 경유 가격 역시도 1,550원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럼 3월부터 석유로 제품 영향이 시작되겠죠.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이제 등유 가격 모두 다 1년 전 대비해서 20% 전후의 하락폭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을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면 6월 달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그런 영향까지 다 감안을 하시면은 앞으로 물가에서 이 석유로 제품이 상당 부분 마이너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겠구나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식량 가격도 비슷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봤더니 확실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 변화가 1년 전 대비해서 크게 낮아지게 된다면 생산자 물가지수나 수입 물가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은요, 보통 이런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저 혼자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친 게 아니라 한국은행 기재부 물가 전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창용원의 총재가 연말에 물가가 3%로 내려갈 거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1년 전에 워낙 고물가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 반영돼서 앞으로 물가는 그전보다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고물가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이 1년 전 대비해서 크게 낮아지는 시점부터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공산품 가격, 서비스 요금으로 차차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은 물가가 크게 낮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층 인플레이션 요인 말고도 수요층 인플레이션 압력도 굉장히 가중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서비스 물가도 하락 추세더라. 공급층 인플레이션 압력, 수요층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완화되다 보니까 미국보다 물가 하락세가 빨리 나타날 거라는 거죠. 미국이 고물가로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면 한국이 좋든 싫든 그 고금리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한국 물가 수준에 맞는 금리가 책정될 거라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게 국채 금리만 보시지 마시고 실질 금리를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CPI가 6% 상승인데 미국 1년물 국채 금리가 5%입니다. 그럼 실질 금리 마이너스 1%죠.
자, 현재 대한민국 5.2% 수준의 CPI가 3%로 낮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1년물 국채금리가 3%예요. 실질금리는 0%죠. 그러면은 표면상 이자는 미국 국채금리가 훨씬 높지만 국제 투자자분이 무조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대만의 사례를 좀 예로 들어볼까요? 대만 기준금리 1.75% 정도가 됩니다. 자, 대만은 뭔데 이렇게 금리가 낮냐? 대한민국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미국보다도 3%포인트나 낮네. 자, 대만 CPI가 3%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3%가 됐지 그전에는 2%대였어요. 자, 그렇다고 대만의 기준금리가 한국이나 또는 미국보다 크게 낮다고 해서 환율이 크게 변동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 자기네 국가의 물가 수준에 맞는 시장 금리가 형성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쇼킹부동산이 4월부터 나오는 물가 지표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4월부터 나오는 물가 지표는 물가가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에 맞는 시장 금리가 형성될 것이고 그 시장 금리에 맞는 부동산 가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무주택자, 유주택자한테 청약 기회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제 분양시장은 무주택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유주택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분양 정보는 쇼킹부동산 블로그에 저희가 모두 업로드해두고 있습니다. 괜찮은 청약만 모아두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제도 등 부동산 정보도 모두 한 곳에 모아두었기 때문에요. 이유 추가하셔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맞는 빠른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